자, 이어서 Q&A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타이틀 바꾸고요. 오늘도 날씨 되게 덥네요. 아닌가? 안 더운데 제가 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해갖고 더워진 건가요? 땀이 살짝 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기비로워해 하네. 네. 지금 모질라? 모질라랑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이거 그거죠? 저작권 관련된 곳인데 뭔가 하네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무려 100만 달러? 100만 아니죠? 100만 1000만원 1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했네요. 뭐냐? 야, 굉장하네. 되게 공격적이다. 야, 코회사가 1000억 1200억 정도죠? 우리나라 돈으로. 야, 이 스타트업 회사가 1200억을 투자를 해.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어마어마하네. 아니 여러분들, 저는 저게 진짜 사이즈가 다르네. 스타트업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1200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저거 아마 자본이 거기서 나왔겠죠. 최근에 리프사가 코회사에 투자했잖아요. XIP 줬다고 했잖아요. 더미를 얼마 줬다고 했더라? 개수까지 얘기를 했었나요? 어쨌든 아마 거기에서 자금이 나왔겠죠. 야, 어메이징하네.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를 하는데 1200억 정도 투자를 하네요. 돈 많다. 송다리님 돈인가요? 멱살 잡으러 가야겠네. 지금 땀나. 낮에 더웠죠. 그러니까 더워 요즘에. 아니, 시장에 던진 게 아니라 이미 판매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저기에다가 했겠죠. 시장에 던진 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최근까지 제가 리프사가 판매하는 거 체크했을 때도 약속은 지키고 있어요. 하루 그 당일날의 볼륨에 0.15%? 예를 들면은 이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볼륨이 만약에 100만원이었다. 그럼 곱하기 0.0015. 오늘 전체 볼륨이 100만원이었으면 한 1500원 미만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0.15% 이 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 약속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전체 볼륨에 저 퍼센테이지로 파는 게 과연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정답이 없는 문제죠. 각자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 한 약속은 수치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야, 또 뜻하지 않게 6분 전에 투자 소식을 알렸네요. 코회사가. 이거 뭔지 내용 살짝만 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좀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홍익인간 그런 이념처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있죠? 어디 갔지? 타이틀에 아까 적혀 있었는데. ISP 업체. 곧 제안을 할 거라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제안서를 받는다고요? 제안서를 받겠대요. 이걸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지. 그래서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들한테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약간 상을 주는 형태로 가나 보네요. 뭔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갖고 상을 주는 형태, 그런 식으로 갈 건가 봅니다. 재밌네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내일 다룰 내용은 요 내용일 것 같아요.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저도 아직 못 본 내용인데 요거랑 웨스턴 유니온 쪽에서 또 OECD 글로벌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 거기에 나와갖고 그 추석 기간에 있었거든요. 이 인터뷰한 내용이랑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말한 내용 관련해서 내일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참고를 해두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어이, 눈을 왜 자꾸 부릅뜨시지? 되게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부릅뜨시네. 아이, 저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자, 빗소 볼륨 살짝 봐주고요. 약간 복고에 가고 있네요. 항상 주말에는 볼륨이 확 줄어요. 네, 줄었다가 이게 10만, 17만? 이 정도까지 줄었는데 50만에서 60만을 향해 가고 있네요. 다시 예, 평일이 됐으니까 복구 돼가고 있죠, 볼륨.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일본 미덥 11월 10일날 일본에서 미덥 하잖아요. XRP 커뮤니티. 거기에 초대 받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초대 받았는데, 물론 이제 항공권을 대주거나 그런 초대는 아니에요. 그냥 너 오면은 껴줄게, 네 자비로 와, 이런 식으로 테이토시한테 초대는 받았었는데, 그거를 안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살짝 요즘에 그 결정을 번복할까? 예, 다시 뒤집을까 할 만한 소식이 들렸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아니 일본 미덥, 일본 되게 많이 신경 쓰나봐요. 리프사가 지금 일본 미덥에 누구 가더라? 데이비드 슈왈츠도 가고, 지금 닉이라는 메인 개발자 이 사람도 가고요. 아니 되게 많이 가요. 리프사 직원만 한 4명은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데이비드 슈왈츠도 가고. 와, 리프사가 일본 되게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일본 훨씬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아유, 슬퍼지네. 네. 일본은 확실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기도 힘든 게, 출근해야죠. 어디 가요? 출근해야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걸요?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한 게, 만약에 XRP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나 실질적으로 부자가 돼 있다. 그럼 뭐 꺼릴 게 뭐 있겠어요. XRP 때문에 이미 부자 돼 있는데 일본에서 무슨 얘기하나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 가실걸요? 예.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죠. 각자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있고, 예, 일하는 직장이란 것도 있고, 각자 상황이 다른데, 지금 상황에서 막 그렇게 일본 미덥을 그냥 뭐랄까 마음 편하게 갈 상황은 아니겠죠, 다들. 잠깐 위험해요. 예, 정체기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위험해요. 예. 아니, 구독이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아니, 아직 안 하셨어요. 그냥 조국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까지만 했지 정치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안 가면 돼요. 더 이상 안 가면 돼. 예, 정치 얘기하면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아직 안 갔으니까 여기서 탁 브레이크 끊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정치 얘기 아니에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다. 이거는 팩트니까. 예. 하지만 이제 언급이 되면은 약간 빠져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먼저 선브레이크 건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초공만세. 엑스라피드 볼륨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SJ님이 질문 주셨는데, 엑스라피드 볼륨은 지금 빗소만 좀 가시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지 전체 볼륨은 아직 모릅니다. 리프사가 그냥 지금 엑스라피드 볼륨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우리도 전혀 모르죠. 리프사만 알고 있겠죠. 다만 빗소는 지금 보면은 얘네는 확실히 전체 시장의 볼륨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볼륨이 우상향하고는 있죠, 확실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인덱스를 테이토시가 만들었는데, 그걸로도 데이터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약간 미지수일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미국에서 이제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확정이 되면은 확실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진 모르겠어요. 혹시 세력 형님들 전화번호 아시면은 한번 살짝 물어봐 보세요. 카톡을 보내시던지. 저희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그거를 뭐 소재로 삼으면은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유, 외압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네. 키타오 요즘에 조용하네요. 키타오 웬일이지? 요즘 되게 조용하긴 하네요, 실제로. 하하. 일본 가보고 싶긴 하다. 미덥 때 스낵맨도 오기 때문에 궁금한 거 현장 가서 물어보면은 뭐라도 답변을 해줄 거거든요. 대답해주기 싫다,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명확한 대답이 나오긴 하겠죠. NDA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만나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좀 약간 아쉽긴 하네요. 이거 뭘까요? 소아님이 얘기하신 요 부분 뭘까? 의미를 시웃 덮개? 원래 뭘 치려고 하다 오타나신 거지? 되게 궁금하네요. 에? 텔방 자유방 좀 열어달라고? 열려있는데요? 네. 열려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뭐 기부를 해요. 갈 거면은 제 돈으로 가야지 왜 여러분들 돈으로 가요. 네. 제가 가갖고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막 되게 해줄 건 없는데 왜 여러분들 돈으로 가네요. 갈 거면 제 돈으로 가야지. 근데 일단 회사도 출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대통령이 계시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이유로 일본 간다고 하면은 아마 첫 마디가 뒤질래?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팩토리 씨, 밥새끼 챙겨 먹었습니까? 정신 차리시죠? 뭐 이런 얘기가 했죠. 그쵸. 저도 궁금한 거 많아갖고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요. 일단 수아님이 질문하신 건 그거네요. XIP 발행의 의미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태초에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 특정 종교에서 하는 거 있죠. 신이 태초에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뭐가 만들어져라 하니까 만들어졌다 했는데 XIP 1000개 세팅 완료, 코드 이제 프로그래밍 완료. 이 얘기는 이제 프로그래밍 완료. 자, 코드 실행해! 이러니까 태초에 제네시스죠. 실제로도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다 제네시스라고 하네. 최초 상태를. 태초에 1000억 개가 존재했더라 이거죠. 그 중에 태초를 연 3인방 몇십억 개씩 생겼더라 이거죠. 요겁니다. 서한님이 원하시는 거 요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진짜 가감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태초에 1000억 개가 있으라 하니까 존재했고, 그 태초 작업을 한 3인방이 그럼 나 몇십억 개씩만 이렇게 줍줍 해갖고 가졌어요 그냥. 이번 쓸 때 안 오르면 나가린가요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단기 펌핑은 크게 이 XIP 비즈니스 성공 여부에 뭔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안 해서 나가리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웰은 매년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스카이넷 제네시스. 이거 이제 수아님이 질문 주셔갖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요거 때문에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죠. 아니
공평하게 채굴해 갖고 그렇게 노력해서 갖고 가야지. 이거는 뭐 지들이 만들어 갖고 지들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포션을 갖고 가는 형태로 하면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리프 CEO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최대 보유자인 리프사, 실제로 그 3인방이 몇십억 개씩만 갖고 나머지는 리프사한테 넘겼잖아요. 회사 법인명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리프사가 요즘에는 이제 600억 개 밑으로 내려가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엔 600억 개 이상을 갖고 있었죠. 전체가 1000억 개인데 600억 개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거 역시도 방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거 장난하냐, 1000억 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생긴 건데 그거를 본인들이 대다수를 먹고 있으니, 야 이거는 좀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리프사의 대답은 아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CNN 인터뷰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XRP 생태계 성공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그거 갖고 뭐 덤핑해갖고 가격을 망가뜨리거나 먹고 튀거나, 예, 그러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그 보유 물량을 무기로서 활용해갖고 XRP를 성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리프사는. 링크요? 링크? 요거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김보사님 질문인데, 엑스라피드 과정이 원래 저희가 알던 거와 다르게 거꾸로 받는 쪽에서 먼저 지급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과정은 좀 다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링크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설명 말고 이제 리프사 직원이라던가 리프사 공식 설명 관련된 링크를 달라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링크를 드릴 거고, 그 링크를 지금 찾아서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XRP 뿐만이 아니라 실제 금융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일어납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신용장 거래 기억나시나요? 네, 신용장 거래도 결국에는 대금을 수입을 하는 업체가 먼저 돈을 주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거래 상대방, 수출하는 쪽에 있는 그 거래 은행이 먼저 신용장을 바탕으로 해갖고 돈을 먼저 지급을 해요, 수출하는 기업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입하는 기업에서 대금을 본인 쪽의 거래은행에 넣으면은 그 은행이 수출하는 쪽이랑 거래하는 은행에 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돈이 순서가 거꾸로 움직여요. 자, 그래서 그 실제 금융에서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링크를 찾아드릴게요. 스낵맨이 쿼라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찾으면 나을까요? XRP 저자는 데이비드 슈왈츠. 여기에서 멕시코 페소를 하나 더 붙일게요. 텔방 링크요?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 여기 넣었구나. 잠깐만요. 이거 답변 드리고 찾아 드릴게요. 따라라따.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네. 찾았어요. 여기 설명 나와있네요. 자, 요거 김보사님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제 링크 드릴게요. 자, 글로써 설명한 겁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거 왜 안 찍혀? 헉? 이거 바이트 수가 초과해갖고 안 찍히네요.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지? 링크를 요약시켜야 되는데 요약을 못 시키네요. 자,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어디까지 잘랐지?
네, 이거 링크 잘 합쳐보세요. 200자까지밖에 안 돼. 자, 합쳐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1, 2, 3, 4, 5로 설명이 되어 있죠. 앨리스가 보내는 쪽, 그리고 밥이라는 존재 세팅하고 찰리라는 존재가 또 있고 데이비드라는 존재가 있죠. 이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 지금 그거죠. 엑스라피드 거래소인 거죠. 파트너 거래소. 앨리스가 보내는 쪽이고, 받는 쪽이 지금 세팅이 밥이네요. 밥이에요. 그리고 찰리랑 데이비드가 중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 역할이고요. 예,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엑스라피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스크롤을 어떻게 쓰는지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제가 실제로 설명했던 내용이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글로 설명한 거,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방 링크는 어딨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건데 이거 잘린 건가? 네, 여기 있거든요? 보면은? 잘린 건지 모르겠네. 아니, 가끔 보면 스튜어드님은 안 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기도. 아, 공지방이요? 공지방에 링크 없나? 약간 애매모호한데, 힘드셔서 그렇죠? 힘내세요.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리플과 XRP가 좀 화가 나서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튜어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약간 기분이 살짝 나쁠 만한 내용도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기운 내시고요. 힘내세요. 힘. 다들 잘 되면 좋잖아요. 물론 이제 리프사가 성공을 해야지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항상 이들이 성공할지 못할지를 알 수 없는 게 참 문제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피하게 보내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죠. 현 상황이 각 국가별, 거래소별 단가 차익이 너무 큰 만큼 단가 차익이 많은 거래소의 리프사가 자동 물량 조정 역할을 작동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이로 인해 각국별 마켓메이커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더북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한현신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프사가 마켓메이커처럼 역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리프사가 직접 그걸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뭔가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걸로 보이거든요. 안 그래도 많은 물량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리프사가 보유하고 있는 더미를 뭐라 해야 될까, 무기로 활용해 갖고 본인들이 마켓메이커 역할까지 개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시장 가격 조작을 한다, 또는 시장을 조작하려 한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사 입장에서는 그냥 삼자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소각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소각은 안 할 걸로 보이고, 다만 에스크로를 아주 미룬다면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미 걸려있는 에스크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매달 최근에 풀리는 10억 개를 지금 리가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나중에 풀리는 거, 막 100년 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걸로 보이지 않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10억 개 풀리는 거에 한 8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 묶고 있는데, 그냥 그 뒤로 줄을 세우고 있죠. 가장 늦게 풀리는 에스크로의 다음 달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고 있죠. 아마도 그렇게 뒤에, 한참 뒤인 100년이라던가 이렇게 에스크로를 걸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박정준님 질문인데, 일단 IMF 같은 국제기구 또는 뭐 글로벌은행, 뭐 어쨌든 간에 메이저 은행, 영향력 있는 그런 은행들이 XRP와 흡사한 시스템의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현 XRP는 쓸모가 없어질까요?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맥락이 존재하긴 하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CBDC, 각 중앙은행이 만든 CBDC를 직접 수합할 수 있는, 뭔가 브릿지 되는 게 필요 없이 그냥 직접 수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그 연구도 실제로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서 브릿지가 필요 없는 형태로 CBDC가 출현을 하게 되면 XRP가 역할을 할 게 없어지죠. 또는 글로벌 커런시 단일 통화가 등장하거나 리브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일화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리브라던 아니면 리브라가 아닌 이름을 갖는 암호화폐던 또는 디지털 커런시던 간에 그런 게 등장을 한다면은 실제로 XRP가 역할을 할 게 없어서 그 비즈니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주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질문 내용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런 맥락의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XRP가 쓸모가 없어지는,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OECD 이때 리프사 관련된 얘기들 나온 것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폐가 날 확률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게, 유로화를 보세요. 유로화 자체가 유럽 지역이 통일된 단일화폐를 만들자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역사가 꽤 깁니다. 20년 이상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성공했나요? 성공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단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 문제. 서로 다른 나라가 공통으로 쓰자는 통화는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로화라는 이 단일화폐에 대한 통화 정책을 짜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전부 다 경제 정책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재정 상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경제가 결합이 안 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인 예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같이 유럽 내에서도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나라들은 결국에 그 유로화라는 단일화폐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그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만 갖고 완전히 유로화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로화가 태어나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유로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긴 힘들 겁니다. 그쵸? 독일이 가장 꿀을 많이 빨았죠. 그리고 그게 안 입고 온 영국은 참여조차도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영국은 유로화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하고 있고, 지금 몇 개국이 하고 있죠? 한 20여 개국 하고 있나요? 참여 안 하는 국가도 상당히 많아요. 단일화폐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단일화폐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재정경제도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냥 국가 하나로서 단일 국가가 돼줘야 돼요.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싶으면. 그래서 단일 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적인 사례인 유로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유로화가 탄생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또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그리스 사태나 오늘날까지 유로화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봤을 때 그렇게 단일 통화로서 완벽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관련된 질문들 나온 거에 대해서 단일 통화 탄생 가능성을 점치자면 논의를 합리적으로 해보자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 OECD 그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보신 웨스턴 유니온이 본인들의 자신감을 표출한 얘기도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리프사 직원이 마켓 메이커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머니그램 적용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마켓 메이커들이 이 리퀴디티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지금 XRP에 리퀴디티를 제공함으로써 본인들이 수익을 얻을 그만한 opportunity, 실제로 이 단어를 썼는데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그게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라 나오면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릅니다. 리브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브라가 목표가 글로벌 커런시라는 게 포인트고, 만약에 리브라가 글로벌 커런시로서 성공을 하거나 또는 리브라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커런시, 아까 말하는 단일 통화에 가까운 성격으로 성공을 하면은 XRP가 역할을 할 곳이 굉장히 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 망할 수도 있겠죠. 리브라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글로벌 커런시, 단일 통화에 비슷한 게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XRP가 브릿지하는 역할로서 이제 쓰이려고 하는 건데, 브릿지할 그런 포션, 마켓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리브라가 그래서 정윤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가치를 보장해 줄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페이스북이 선택한 건 바스켓 통화입니다. 그 IMF가 만든 SDR처럼 여러 가지 법정화폐를 섞어갖고 바스켓으로 구성해서 환율을 매기는 형태로 그렇게 가치를 매기겠다고 하죠. 금이랑 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본위 제도가 요즘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본위 제도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예전에 실패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국이랑 미국이 곤혹을 치러갖고, 그래서 탄생한 게 브렌튼 우드거든요. 그 협정으로 탄생한 건데 그게 바로 환율이란 제도입니다. 환율이란 제도인데 요즘에 다시 이제 금본위로 가야 된다. 통화라는 거 자체가 이 가치를 금이 아니면 뭔가 명확하게 매길 수 없다 해갖고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어요. 판단하기 힘든데 적어도 확실한 거는 미 연준 의장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 보니까 금본위 반대입니다. 확실한 거는. 그래서 지금 미연준 의장이 이제 키를 잡고 있는데 항해사죠. 선장이잖아요, 선장. 지금 당장은 금본위로 다시 돌아갈 걸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본위로.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돈을 마구 찍어갖고 유통시킨다고 그게 목표한 대로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양적 완화한다고 목표한 대로 돈이 시중에 잘 순환이 돼갖고 경제가 건전해지는 쪽을 목표로 하고 그런 행동들, 액션들을 취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부작용으로 나는 경우도 있죠. 그냥 통화 가치만 떨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묶어두고 안 쓰는 경우, 쓸 데가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들, 개개인들이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이유들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가고 원래 목표한 대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더더욱 경제는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마구 찍어갖고 막 푼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최대한 안 찍고
이 유통량을 줄여갖고 돈을 다 회수해 들여갖고 줄이는 게 답도 아니고 그냥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잘 운영해주는 게 저는 바로 경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근본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요. 물론 이제 저는 한낱 무지랭입니다. 예, 뭐 근본이제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그냥 시골 서생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근본이제가 답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나중에 역사가 알겠죠.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엔 결과로서 어느 게 옳았다라고 판결이 날 텐데 결국에 차후에 역사에서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맞았는지는. 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점점 막 퀄리티 높아지는 얘기들을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라 해야 될까, 썰을 풀듯이 뭐 지금 경제 상태를 볼 때 미국이 중국이랑 무역 전쟁 하고 있는데 그냥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이 그냥 미국이 지금 중국을 지금 간보고 있는 거다. 조만간 중국을 두들겨 팰 거다. 아 그래요? 근거가 뭐죠? 아이 내 감이야, 내 썰이야. 그런 거 뭘 따져. 이런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보다 지금처럼 통화 갖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이제 예고를 드린 것처럼 내일은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얘기 나눴던 것들, XRP에 관련돼서 언급이 됐던 부분들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 좋은 밤 되세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